자, 요즘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깡통 전세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시죠? 자, 이렇게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네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하겠다. 자, 이거 발표되기 이틀 전부터 열심히 찍어서 편집까지 하고 있는데 발표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없애버리고 다시 지금 찍고 있다는 사실. 자,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면서 전세 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사기, 깡통 전세는 왜 당하는 걸까? 일단은 첫 번째,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자, 요거는 국토부도 지적을 했죠. 전세 사기는 계약 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사고를 당하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면, 일단 첫 번째 깡통 전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 깡통 전세가 되고 이로 인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 사실을 허위나 미고지해가지고 세금 체납, 대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웬만큼 아시죠? 하지만 세금 체납을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까요? 자, 위험해집니다. 자, 왜냐면요, 은행의 빚이나 기타 등등에 이유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배당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경매 비용,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순위가 되는 건가요? 했을 때 방해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속, 증여, 재산, 자동차 종부세 등. 자, 5번이 바로 나에 해당하죠. 확정일자 있는 임차 보증금, 물건.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밀려있다.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내가 이제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고요. 또한 자, 세금 기타 등등을 안 낼 경우에 있어선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세금이 밀린지 안 밀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통해서 이 임대인의 세금이 얼마큼 밀려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요거 실질적으로 떼달라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죠? 되게 까탈스럽네. 안 해.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발급하기가 쉽지 않지만 요거를 이제 법제화 해가지고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안 내서 밀려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뗐을 경우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게 잡혀 있어요. 이런 게 잡혀 있으면 일단은 계약을 한 발 뒤로 물러서고요. 그래도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특이하겠다 이렇게 적는 거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현재 잡혀있는 세금, 가압류는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자, 이를 어길 경우 계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특이하기라도 써서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항력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전세 잔금일 날에 주택을 매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일날에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때 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면 근저당은 당일날 발의가 돼서 같은 날 하더라도 임대인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오늘 보도자료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위법 계약,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공인중개사를 빼고 직거래로 이상하게 하는 것들. 자, 권한자의 계약 체결. 자,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법 계약이다. 자, 요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찜해둔다는 의미로 이제 가계약금을 걸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 문구 한번 넣으십시오. 자, 매달 며칠날 계약 체결 시 임대인 본인이 나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고서 가계약금을 넣는다면 계약일날 임대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고 유형을 봤다면 자, 사고 사례가 많은 주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은 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자, 요거는 이제 모든 신축 빌라가 다 위험하다 그러긴 좀 애매하고요. 일부 신축 빌라가 위험하다. 자, 왜냐하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대규모 대단지가 아니라서 시세가 얼마나 됐는지 객관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도 모른다. 자, 전세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깡통 전세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자, 요거 모르고 자 들어가서 사고 당한 경우 많죠. 자, 요거 어떻게 해결한다? 음료수 3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가지고 주위의 부동산 인사드리면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권리 분석 좀 부탁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탁 등기된 주택이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제 신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신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출이 얼마큼 되는지 중요한 거는 등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신탁 원부를 봐야 되는데, 자, 복잡하죠. 자, 그래서 그냥 신탁은 하지 마, 안 하시면 됩니다. 해결책 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다른 집을 자 구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전세가 많이 껴있는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뭐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이 원룸 건물이 바로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들어있다. 저기 한 15세대가 들어있는데 요 원룸에 알고 봤더니 3분의 2 이상이 전세다. 자, 이런 경우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중개사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전세는 몇 개, 월세는 몇 개고, 자,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자, 임차인은 당연히 물어보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중개 사고를 정부 측에서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8월 30일 날 몇 가지 내놨습니다. 그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가 진단에 관련한 안심 전세 앱을 구축을 하겠다. 자, 이 앱은 뭐냐?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해서 비대칭을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앱이라는 거죠. 자,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자, 만드시려면 진짜 전문 인력들 돈 펑펑 쓰면서 정말 알차게, 자, 유용하게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자, 파파라치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있어서 포상금을 5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서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잘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 포상금을 좀 시원하게 한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면 좀 더 열심히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빌라가 자, 여러 가지 다른 주택에 비해서 사고 날 확률이 자, 월등히 높습니다. 자, 신축 빌라가 물론 매력이 많습니다. 새 집이잖아요. 하지만 좀 몇 년, 10년, 20년 된 것도 잘 꾸미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은 또 만족해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꼭 젊으신 분들 신축 빌라만을 고집하는 게 답은 아니다. 한 단계 자,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거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겠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란 거는 이제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 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아까 전에 경매 배당 순서 보셨죠? 나의 순서는 몇 번째냐? 5번째. 확정일자 있는 임차 보증금 물건인데 순위를 땡길 수 있는 게 뭐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자, 전세가가 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는 기존의 5번에서 3번으로 자, 우선적으로 일부 금액을 자,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세금보다도 먼저 변제를 해주니까 그 기준 아래로 전세 들어가시는 거를
또 권장해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기준 금액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시의 전세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일부 금액을 변제를 해주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 이 원룸 건물에 다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3천, 1억 4천 이런 세입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5천만 원씩 받나요? 자, 요거 아니죠. 안분해서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 최우선 변제가 막강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날짜가 2022년 9월 1일이니까 21년 5월 11일 이후니까 나는 서울특별시 요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날짜는 뭐냐? 담보 물건 설정이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됐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요 금액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저당권이 2001년 9월 15일 날 은행에서 빌려서 설정이 등기부등본에 되었다. 자, 그렇다면 자, 최우선 변제 금액이 1억 5천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4천만 원 이하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이 됐느냐? 그때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 임차인 대항력 보강하겠다. 자, 이게 뭐냐?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 3종 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확정이자, 전입신고, 자, 점유. 전입신고는 자, 언제 해야 되죠? 잔금이 때 돼서 아니면 하루 전쯤에 돼가지고 내가 요 집에 자, 전입하겠다라는 신고를 동사무소에다 하는 거죠.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당장 오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임대인이 만약에 같은 날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면 자,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항력이 항상 밀리더라. 자,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자, 특약을 요렇게 넣음으로써 해결해라 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특약만 넣어서 해결이 될까 모르겠지만 특약 자체가 좀 효력이 많죠. 그래서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확정일자, 점유,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이 생기는데 자, 요게 다 될 때까지는 임대인이 매매도 해서는 안 되고 근저당권 설정 등도 해서는 안 된다고 특약을 써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싸리 자, 법을 개정하면 훨씬 쉽긴 할 텐데요. 같은 날 근저당이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보다 전입신고는 우선한다. 뭐 이렇게 쓰던지 하면 될 텐데 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네 봅니다. 그래서 요런 특약을 꼭 넣어라. 자, 특약 내용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때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자, 요 말인즉슨 요 세 개의 요소가 완벽하게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자,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사기 깡통 전세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문서에 친해질 필요성이 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을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뽑으셔서 자, 이렇게 보시고 해석하시고 권리 분석하시면 되겠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자, 해석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 자,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음료수 싸들고 가가지고 자, 그 집, 전세받을 집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권리 분석, 자문을 요구하셔서 안전하게 하셔라. 자, 두 번째로 전세 사기랑 깡통 전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택은 뭐다? 자, 신축 빌라라고 할 수 있죠. 자,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신축 빌라에서 많이 당하는데요. 자, 완전하게 메리트 있고 저렴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신축 빌라는 약간 뒤에서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자, 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중고나라에서 그렇게 1,000원, 2,000원, 만원 깎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 몇 억은 왜 알아보지 않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계약을 하시는지 자, 의문이 듭니다. 자, 앞으로는 꼭꼭 확인하셔서 좋은 집 보금자리 얻기를 바른길 부동산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